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소화와 순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중단원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와 순환에는 이제 이렇게 4개의 단원이 있었고요. 이 단원 내용 간단하게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몸의 구성 단계, 중요 개념 정리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리 몸의 구성 단계, 우리 몸의 기본 단위는 가장 작은 거 뭐더라? 세포이더라.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루어요. 뭐죠? 그게 바로 조직이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관계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개체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입부터 위, 소장, 그리고 끝에 대장까지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총 과정이 망라가 돼 있어요. 중학교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 쉽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입입니다. 입에서는 소화를 할 때 사용되는 이것이 분비돼요. 뭐죠? 아밀레이스가 분비가 되죠. 아밀레이스는 뭐로 바꿔줘요?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부위별로 어떤 소화 효소가 작용해서 어떤 것을 무엇으로 분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위입니다. 탄단지 중에 위에서는 한 가지를 소화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소화할 수 있죠? 바로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어요. 펩신과 염산이 작용하여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 소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화가 일어나요. 소화의 최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소화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자액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쓸개즙 먼저 살펴보면은 쓸개즙은 뭘 분해할 수 있다? 지방을 분해하는 걸 돕는 역할을 한다라 그랬어요. 지방을 직접 분해하진 않아요. 다음으로 이자액입니다. 이자액은 크게 3가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3가지를 다 분해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을 분해할 땐 뭐가 사용된다? 아밀레이스가 사용이 됐고요.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트립신이 필요했고, 그 다음 마지막 지방을 분해할 때는 라이페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장 자체에도 소화 효소가 또 있어요. 이자액의 분비가 아니라 소장에서 소화 효소는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또 추가적으로 분해를 해서 소화되기 쉽게, 흡수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산물들을 봅시다. 탄수화물은 처음에 녹말의 형태로 입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녹말의 형태로 들어온 것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단백질은 뭘로 분해되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혈액 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은 조금 어려웠는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것으로 분해가 돼요. 모노글리세리드 이거 이름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 막 글리세린이라고 쓰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글리세린이 아니고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 심장과 혈관의 구조입니다. 심장과 혈관의 구조 살펴보면은 여기 이 파란 쪽을 우측이라 불러요, 좌측이라 불러요. 파란 쪽이 우리 눈에서 봤을 때는 좌측이지만 이 심장 주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측입니다. 그럼 이 빨간 쪽이 좌측이겠네요. 그래서 아래쪽이 좌심실,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좌심실에서 요 뒤쪽을 통해 이렇게 피가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럼 이 피가 뿜어져 나오는 곳을 뭐라고 부르겠지? 우리 이 피가 뿜어져 나오는 곳을 뭐라고 부르지? 대동맥이라고 부르죠. 피가 나오는 곳은 다 동맥이고요. 그 중에 좌심실에서 나오는 이 피는 대동맥이다. 대동맥을 통해서 이동한다. 다음으로 여기 6번 보면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를 뭐라 부르죠? 모세혈관이라고 부르죠.
혈관들의 특징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혈액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혈액은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눠져 있는데 혈장은 어떤 역할을 해준다?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혈구는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 캐리, 백혈구는 식균 작용,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혈액순환의 경로입니다. 혈액순환은 크게 온몸 순환과 그 다음에 폐순환으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여기 들어갈 단어는 폐순환이겠죠. 그래서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폐동맥, 폐를 거치고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온몸 순환의 경우에는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대동맥,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대정맥, 우심방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쫙 갈라놓고 보면은 위쪽은 파랗고 아래쪽은 빨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쪽은 산소가 적은 혈액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아래쪽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디서 혈액이 산소가 많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혈액순환의 경로 우리 앞에서 심장의 거의 실사에 가까운 그림으로 살펴봤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하트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찌그러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똑바르게 그려졌습니다. 다음 십자표를 하나 그려줘요. 자,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을 구분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심장 주인 기준으로 여기가 우측입니다. 여기는요, 반대편은 좌측이겠죠. 다음, 이 위쪽은 방인가요? 실인가요? 방이죠. 네, 아래쪽이 실이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우심실, 여기가 좌심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혈액의 순환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우심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잉크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 자, 우심방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동을 하죠. 항상 혈액은 방에서 실로 이동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심실에서 이제 피가 뿜어져서 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바로 폐로 이동을 합니다. 폐를 거친 혈액은 혈액 속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좌심방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그다음 좌심실에서 또 나와. 그지? 그래서 어디로 가지?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온몸. 그래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다 소모를 하죠? 산소를 다 소모해요. 그래서 다시 퍼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왼쪽에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한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산소가 풍부하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하시오.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가 모인 생물의 구성 단계를 조직이라고 한다. 자, 여기 힌트가 나와 있다. 세포가 모인이래요. 세포가 모인. 그럼 세포의 다음 단계가 뭐였지? 자,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 우리 세포의 다음 단계. 세포보다 큰 게 조직이었고요. 조직보다 큰 게 기관. 세포보다 큰 게 조직, 조직보다 큰 게 기관이었어요. 이 기관보다 더 큰 건 기관계고요. 이 기관계가 모여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걸 개체라고 부르죠.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맞나요? 네, 맞죠. 자, 우리 융털의 모양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소장은 이렇게 안쪽에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고 다시 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표면에 또 이렇게 꼬불꼬불한 촉수 같은 게 막 잔뜩 나 있어요. 이 촉수를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 융털이라고 불러요.
융털에는 가운데 이렇게 관이 하나가 있고 주변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감싸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관을 뭐라 부르죠? 암죽관이라고 부르죠. 암죽관. 암죽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영양소 어떤 게 있죠? 지방이 있었고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있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실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는 부분이다. 방과 실이 있었어요. 위쪽이 방, 아래쪽이 실이었는데 위쪽에서 혈액을 받죠. 그러니까 심실이라는 말은 틀렸다. 심방으로 바꿔줘야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X. 1번 문제 다 풀어봤고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소장에서의 소화에 관여하는 물질에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소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쓸개즙과 또 뭐 있었죠? 이자액, 그리고 소장의 상피세포에 있는 효소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이자액에 들어있는 애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소장의 소화에 관여하는 물질, 기억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어디에 있죠? 우리 몸에서 두 군데에서 분비됩니다. 첫째로는 입의 침샘에서 분비가 되고요. 두 번째에는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소장에서 이자액에 분비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다음, 니은 펩신. 펩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죠? 펩신은 위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사용되는 효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다음, 라이페이스. 이자액에 들어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였고요. 맞고요. 다음으로 쓸개즙도 소장의 소화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답은 그드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혈관 기호와 명칭을 쓰시오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온몸 순환을 마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래요. 벌써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온몸 순환이 여기잖아요. 온몸 순환인데 온몸 순환이 나오는 곳이 지금 이 D 쪽이고 들어가는 쪽이 C 쪽이잖아. 온몸 순환이 끝나고 들어간대. 그러면은 뭐 C지 뭐. 벌써 문제의 답을 풀어버렸어요. 다음, 산소가 적고 이산탄소가 많은 혈액에 부른대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인 거죠. 밑에 줄은. 윗줄만 읽어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은 항상 정맥이라고 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온몸 순환을 하고 왔으니까 대정맥이라고 불러야겠죠. C와 D의 혈관의 차이점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두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뭐냐, C랑 C는 정맥이고 D는 동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동맥은 혈관의 두께 하나씩 써봅시다. 혈관의 두께가 어때요? 동맥은 두꺼운 편이고요, 정맥은 두껍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 혈관의 탄력성도 동맥이 훨씬 더 높았죠. 혈압은요? 혈압도 동맥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동맥이 높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혈류, 속도죠. 혈액이 흐르는 속도, 그것도 동맥 쪽에서 훨씬 높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쌤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중단원이 하나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9월 중순이 됐네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 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유튜브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